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겪었던 아주 기막히는 일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나름 인생을 살면서 웬만한 또라이들을 다 만나봤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사건으로 인해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인간은 정말 제가 살면서 만나본 또라이 중 가히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앞으로 살면서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물론 그 인간이 처음부터 자신의 본색을 전부 드러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연인이었는데 처음에 저도 그 사람을 보고 좋게만 해석하여 오히려 정말 진국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비 남편은 뼛속 깊숙이 아주 지독한 짠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예비 남편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까지 지독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오히려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하필 타이밍이 좋지 않을 때 만났었어요. 그 전에 저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과 막 연애를 시작할 때에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한시라도 빠르게 이직을 하려 했는데요. 문제는 예기치 못하게 실업을 하는 바람에 당장 몇 개월을 버티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며 각종 공과금과 카드비가 그 전에 멀쩡히 일할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수입이 뚝 끊기니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이었죠. 결국 형편이 어려워졌던 저는 급한 대로 알바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사정을 잘 알았던 남편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굳이 매일같이 커피를 사 먹어야겠어? 그것도 한 달 단위로 보면 적지 않은 돈이야. 지금 알바하는 사무실에 탕비실 있을 거 아니야? 회사 커피만 마셔도 충분해. 고작 하루에 1,5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그것도 일부러 제일 싼 카페를 골라서 가는 거란 말이야. 아침에 아메리카노 안 먹으면 뇌가 안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그런 돈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돈이 되는 거라니까. 없이 살다 보면 이런 생활에도 결국 적응하는 게 인간이야. 일단 일주일만 아메리카노 말고 믹스커피 먹으면서 버텨.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될 거야. 그리고 자기 옷을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여기 택 그대로 달려있는 자켓이 2개나 있잖아. 계절마다 새 옷 사는 습관도 버려. 이건 예전에 주문해 놨던 게 이제 도착한 거라 그래. 알았어. 나도 무리해가면서 새 옷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 옷장에 안 입는 옷들은 전부 중고로 팔아버리는 게 좋겠다. 당장 중고마켓 어플부터 설치하고 안 입는 것들은 하나하나 찍어서 올려. 그것만 팔아도 한 달 식비는 나오겠네. 남편이 알려주는 생활 팁들은 하나하나 주옥같은 꿀팁이긴 했습니다. 동시에 엄청나게 엄격하기도 했죠. 그 사람은 심지어 마트를 가는 것마저도 반대를 했을 정도였어요. 장을 다 마트에서 봐오는 거야? 마트에서 장 볼 때도 하나하나 다 비교해 가면서 사. 퇴근하고 가면 마감 세일하는 것들도 많은데 일부러 그런 애들로만 사온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마트가 시장을 어떻게 이겨? 집 근처에 시장 있잖아.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시장을 가서 사도록 해. 거기는 걸어서 30분 거리잖아. 갔다 오는 시간만 1시간인데 장 보고 나서 그 무거운 짐 들고 어떻게 거리를 걸어와? 그건 안 돼. 조금씩 절약하는 게 좋아도 난 그건 못해. 나눠서 사면 되잖아. 자기 퇴근할 때 일부러 한 정거장 늦게 내려서 시장 들렀다 오면 시간도 그렇게 안 잡아먹고 필요한 거 싼 값에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처음에는 너무 깐깐하게 잔소리하는 그 사람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당시 제 사정은 실제로 그렇게 버텨야만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시킨 대로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부지런하게 살며 밥도 집에서 해먹었더니 저는 빠르게 형편이 나아졌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중고로 팔게 되니 오히려 집도 깔끔해지고 외식을 안 하니 건강해지기도 했고요. 이직을 하고 나서도 남편이 가르쳐준 생활습관 덕분에 저축도 잘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저와 헤어지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참 진국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에게만 절약을 강요했던 게 아니라 본인도 상당히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걸치고 있는 옷이나 시계도 전부 오래되고 깨끗한 것들이었는데 그만큼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었죠. 이거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시계고 이 코트는 아빠가 나 대학 입학 때 선물로 사주신 거야. 두 분 다 안목이 있으셔서 지금 입어도 안 촌스럽지? 완전 괜찮아. 그냥 요즘 사람들이 입는 기본템 같아. 엊그제 판교에서 대리 한 명 새로 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쓸데없이 명품 코트를 막 두르고 다니더라고. 대리 월급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여간 요즘 애들 다 생각 없이 사치하는 거 진짜 멍청해 보여. 외제차도 뭐 몇 년 할부로 끊어서 끌고 다니더라고. 그게 다 지들 미래 저당 잡히는 짓인지도 모르고. 그러게 자기처럼 차든 옷이든 깨끗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야. 자기 차도 내부까지 청소가 항상 잘 되어 있어서 완전 새 거 같다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이렇게 지낼 수 있어. 그깟 외제차 모느라 허튼 돈 낭비할 바에는 악착같이 모아서 우리 신혼집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확실히 다른 젊은 남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남자는 딱 연애보다도 결혼해야 하는 남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사람이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그 남자를 굉장히 좋게 보았고 저에게 저 남자 꼭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곤 했죠. 저희는 데이트할 때도 굉장히 검소하게 데이트를 했는데 대부분 무료 전시회를 가거나 회사에서나 지인에게서 받은 쿠폰으로 카페를 가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저희 집이나 남편 집에서 밥을 차려 먹었답니다. 둘 다 자취를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며 저도 새로운 좋은 회사에 이직에 성공할 수 있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도 지극히 남편답게 했는데요. 남들처럼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닌 담백하기 그지없는 청혼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 집에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편하게 놀고 있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년쯤에는 우리도 결혼할까?
마치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는 듯한 말투로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서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언젠간 이야기가 나올 줄은 알았기에 저도 그럴까 하며 답을 했어요. 하지만 내심 많이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프로포즈인데 이게 다인가 싶어서 장난삼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프로포즈야? 너무 쉽게 결혼하려고 하네. 그럼 뭐 남들처럼 비싼 호텔 룸 빌리고 그런 거 바라는 거야? 그런 건 다 허례허식이야. 뭐하러 순간의 감정을 위해서 그런 낭비를 해? 굳이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잖아. 그건 그렇지. 제가 엄청나게 화려한 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예비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워낙 그 사람의 철학 습관대로 따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을 때여서 프로포즈는 허례허식이라는 말에 그냥 순응하고 넘어갔었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완벽할 줄 알았던 남편의 단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결혼 준비를 천천히 해나가자고 얘기했는데 그 남자는 최대한 가성비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러 정보를 알아보더군요. 그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이니 그날의 식사만큼은 고급진 식당을 예약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시댁 측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전혀 그런 낌새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의 첫인상은 인자한 분들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과 서로 단란하게 이야기도 잘하시고 저한테도 굉장히 잘해주셨죠.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야무지고 검소하다고요. 이렇게 귀한 딸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저희 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저희 딸도 남자친구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참 남자답고 훤칠한 게 이런 사위가 생겨서 저희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우, 아니에요. 저 그런데 벨 좀 눌러주시겠어요? 아, 여기 지나가시네. 저기요.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 김치 좀 더 가져다 주세요. 김치 부족하세요? 여기 많이 남았는데. 아니에요. 대화 도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김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더 달라고 시키더라고요. 초면이니까 그때는 김치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정도만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가방에서 손바닥만한 반찬통을 꺼내시더니 추가로 시킨 김치를 차곡차곡 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레 눈이 그쪽으로 가면서 말문이 막혔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네요. 찬통을 몇 개를 다져오신 건지 김치를 담은 뒤에는 또 무채를 똑같이 담으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이런 일은 익숙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계속하시고요. 처음에는 더듬더듬 대화를 이어나가시던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게 되셨지만 상견례 자리가 끝난 뒤에 표정이 정말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도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셨든 상견례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격식을 차리고 어느 정도는 예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반찬을 담으시던 모습이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를 삼을 만큼
엄청난 행동은 아니고 참 애매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찝찝한 불쾌감만 남은 채로 다음 일정들을 소화해 가야만 했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신혼집을 구하는 일이었는데 저희는 급하게 결정했다가 괜히 웃돈을 주고 계약하게 될까봐 미리 부동산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몇 가지 후보들이 추려진 뒤에는 미리 가구며 살림살이들도 봐놓기로 했죠. 저희가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살림살이들은 있었지만 침대며 소파며 하는 큰 가구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가구들과 기타 물품들을 둘러보기 위해 아예 그런 제품들이 창고처럼 쌓여있는 가구 매장의 쇼룸을 가기로 했어요. 쇼룸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인테리어와 제품들을 확인해보고 구매할 것들을 정해서 사오자고요. 주말에 가니 쇼룸 안에는 엄청 사람들이 북적이더군요. 저희와 같은 신혼부부들도 있었고 가족 단위의 고객들도 많아 보였어요. 처음에는 다양한 컨셉으로 꾸며진 인테리어들을 구경하며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점점 지치더라고요. 주변도 소람스럽고 실내에는 먼지도 너무 많아서 머리가 다 아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남편에게 좀 쉬자고 했어요. 자기야, 나 너무 머리 아프고 피곤한데 잠깐만 카페테리아나 레스토랑에서 쉬었다 갈까? 여기 어디 있다는데 여기 너무 사람도 많고 그래서 계속 있기 지친다. 그럼 여기서 좀 쉬자. 이거 침대잖아. 아니, 여기를 나가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어떻게 이불 안으로 들어가. 뭐 어때? 그러라고 있는 곳인데. 그리고 이왕 쉴 거면 살지 말지 고민하는 침대에서 쉬어봐야지. 아니면 아까 그 남색 소파 괜찮다며? 거기서 한숨 자든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나 진짜 힘들다니까. 원래 견물생심이라고. 카페테리아 갔다가 앉으면 또 뭐 마시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먹고 싶고 그렇게 돼. 그럴 바에야 졸린 김에 여기 제품들 제대로 테스트해보는 게 낫지. 여기까지 운전해온 기름값이 또 얼만데. 여기 있는 가구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해보고 가야 손해보는 게 아니게 되지. 안 그래? 여기 누워. 그러면서 남편은 자꾸만 저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먼지가 잔뜩 쌓인 침대 안으로 자꾸 밀어넣으니까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가는데 그 사람은 그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침대가 싫으면 소파에 앉으라며 어디에든 앉히거나 눕히려고 했어요. 결국 저는 너무 불쾌하고 창피해서 그 사람 손을 확 뿌리치고 매장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뒤를 쫄래쫄래 따라오면서도 아깝게 왜 다 안 보고 가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대꾸할 힘도 없고 속에 있는 말들을 다 하기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해서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 앞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니 조금 전까지도 제 뒤를 따라오던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저한테는 어떤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져 당황했는데 한참 후에 나타난 남편은 양주머니에 케첩과 머스타드 소스 그리고 양손에는 핫도그를 2개, 3개씩 들고 오더군요.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또 꾸역꾸역 챙겨온 거였죠.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깝잖아. 아쉬운 대로 오늘 저녁은 이걸로 대체해야지 뭐. 하면서 핫도그를 5개를 뒷좌석에서 항상 비치해두는 비닐물을 뜯어
소중하게 담는데 그 꼴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 꼬라지를 보고 더 기분이 상해서 빨리 집으로 가자고 했고 예비 남편은 오는 내내 제 기분은 아랑곳 않고 시간 버리고 돈 벌었다는 소리만 했어요. 저도 결국은 폭발해서 날선 목소리로 화를 냈죠. 이 마당에 고작 할 말이 그거야? 진짜 제정신이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왜 자꾸 쪽팔리는 짓을 해? 뭐가 쪽팔리다는 거야? 아니, 자기 피곤해서 쉬라는 건데 뭐가 쪽팔려? 그렇다고 거기 누워서 진짜로 자는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도 그깟 기름값 아깝다고 그 침대로 밀어넣고 그리고 식당에서 이렇게 케첩이랑 머스타드 소스를 잔뜩 가져오는 사람이 어딨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게 당연한 상식이잖아.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징글징글하다.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겠어? 유난이라니 이게 뭐가 유난이라는 거야. 자기가 운전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밥값은 또 얼마나 비싸고. 아, 진짜 대화가 안 통하네.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말 걸지 마. 그러고 저는 집으로 갈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고 내릴 때도 차 문을 쾅 닫고 내렸습니다.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밤늦게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확인을 해보니 예비 남편에게서 부재중 통화 2통과 자기도 그날은 예민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그걸로 완전히 화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 자연스레 잊혀지게 되었죠. 예정되어 있었던 약속이 많다 보니 저희는 계속해서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해 나가야만 했거든요. 당장 일주일 후에 저희는 차례대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예물 예단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짠돌이라 예물 예단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건 또 챙기더라고요. 저는 직접 시부모님과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시는 혼수 이불을 찾아 선물해드렸고 그 사람은 따로 시계와 주얼리 세트를 준비해와서 친정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드렸죠. 양가 부모님 모두 진심으로 만족해하셨고 까다로울 수 있었던 일정을 잘 소화하게 되어서 저희도 마음이 좀 놓였네요. 부모님들과의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축가와 사회를 봐주기로 한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요. 사회는 그 사람 친구가, 축가와 축사는 제 친구가 맡아주기로 했어요. 그때 제 친구가 막 개인 카페를 오픈했을 때였는데 음악하는 친구답게 감각적으로 카페를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친구가 카페를 마감하기 전에 저희 두 사람이 먼저 퇴근을 해서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미리 예약한 레스토랑까지 픽업해 가기로 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카페에 도착하니 친구가 저희를 위해 커피를 내려줘서 신경 쓰이지 않게 2층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올라갔죠.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한숨 돌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냅킨을 가지러 가더니 한참 후에야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테이블로 돌아온 그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이드바에 있는 냅킨을 전부 뽑아왔는지 양손 가득 냅킨을 안고 오더군요. 심지어 아메리카노에 타먹으라고 비치된 설탕 스틱도 양주머니 가득 꽂아왔어요. 남의 시선은 아랑곳도 않고 공짜 물품들을 잔뜩 챙긴 채 뒤뚱뒤뚱 걸어오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일 만큼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창피했고 얼굴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야? 뭐가? 내 가방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이거 가방 입구 좀 잡고 있을래? 여기 내 킨만 챙겨도
한 달은 휴지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미쳤어? 이건 절도나 다름없는 짓이잖아. 진짜 왜 그래? 이게 왜 절도야?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비치해 뒀잖아. 내가 이만큼 필요하다는데 카페 주인이 뭘 어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원래 전부 커피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애초에 에스프레소에 물 탄 걸 5,000원이나 받는 게 더 절도나 다름없지. 이래야 커피값 뽕 뽑는 거야. 그 카페 주인이 내 친구라고. 걔가 얼마나 어렵게 카페 차렸는데 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그래? 아, 이 카페 자체가 친구분 거라고? 아, 근데 그러면 친구분도 이 정도는 감안하시고 오픈하신 거 아니야? 서비스직이잖아. 뭐? 자기 대체 뭐가 문제야? 친구가 축사랑 축가랑 2개나 같이 해준다는데 친구 카페에서 이렇게 진상을 부려야겠어? 친구 카페가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궁상맞은 짓을 해?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어야지. 친구분 카페인지 몰랐다니까. 알았어. 이건 다시 꽂아놓고 올게. 그러더니 냅킨을 정말 소심하게 반 뭉치, 커피 스틱도 반 주먹 정도만 집어서 다시 셀프바에 돌려놓고 오는 겁니다. 그 꼬라지에 한 번 더 뚜껑이 열려버린 저는 가방 안에 있는 냅킨을 전부 꺼내고 그 인간이 주머니에 있는 스틱도 억지로 뺏어서 셀프바의 도로 잘 진열해 놓았죠. 그게 아까워서 본능적으로 절 말리려는 그 남자의 손등을 때려서 제압했어요. 착소리도 아니고 퍽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내려치자 깜짝 놀라더군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파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있어. 제가 이를 악물고 험악하게 얘기하자 그 사람은 그제서야 손등을 살살 문지르며 물러났죠. 셀프바를 정리하다 보니 스틱도 전부 사라져 있어서 이것도 내 짓이냐 물으니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더군요. 계속 추궁을 하니 커피 스틱은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아니 이거 꼴랑 커피 요만큼에 물 넣고 얼음 넣어서 파는 게 너무 괘씸하잖아. 물론 당신 친구가 사장인 줄은 몰랐어. 저는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건 뭐 그냥 거지도 아니고 본인이 사용할 게 아니면 남도 못 쓰게 망가뜨리는 심보는 대체 무슨 심보인가요? 저랑 연애할 때는 거의 집에서만 놀았어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막대 먹은 구석이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목격한 거였어요. 일단 잠시 뒤에 친구와 식사를 해야 했으니 대화를 포기하고 화가 나 달아오른 얼굴부터 먼저 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그날 그 순간에 사실 오만청이 이미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30-40분쯤 후에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감을 마치고 저희와 식사를 했고 저는 화난 티를 내지 않으려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했답니다. 친구를 바래다주고 저는 그 남자는 쳐다도 보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남자와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검소함과 야무짐에 반해서 결혼을 약속한 건데 그 며칠 동안의 일들은 절약정신이 아니라 거지근성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 물건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면서 남의 물건, 공공의 물품들은 그렇게 염치도 없이 탐욕스럽게 가져오는 게 더 이상 멋있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궁상 맞은 것도 모자라 인성 자체가 안 된 사람 같아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그간 같이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던지라 한순간에 무자르듯이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감정을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기어이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더군요. 이미 서로 예물 예단을 다 나눈 지 보름이나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예, 혹시 그때 장서방 선물해준 이 주얼리 세트 말이야. 장서방이 직접 구매한 거니? 그랬다고 들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혹시 장서방이 사기를 당한 건가 싶어서. 네 아빠가 받은 시계 줄 사이즈 좀 맞추려 금은방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아무리 봐도 새 제품이 아닌 것 같대. 내가 받은 주얼리 세트도 앞만 봐도 중고품 같다고 하더라고. 우리야 괜찮은데 혹시 장서방이 모르고 사기를 당하기라도 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러지? 너무 걱정 마요. 그이가 알아서 잘했을 거야.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일단은 엄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정말 정확히 깨달았어요. 이 결혼 물을 거면 하루라도 빨리 물러야 한다고요. 저는 하루 종일 시부모님 수발을 들면서 혼수이불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좋은 걸 선물해 드렸는데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중고를 구한 게 맞다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사람 집으로 쳐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물어봤어요. 그 주얼리 세트와 시계 어디서 났냐고요. 어디서 나긴 뭘 어디서 나. 내가 직접 다 구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구했냐고. 어디 금은방이라도 찾아갔어? 아니, 인터넷에서 구했어.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동기 중에 금은방 하는 애가 있어서 잘 알아보고 구한 거야. 왜? 무슨 문제 있어? 고등학교 동기? 아니, 말이 헛나갔네. 동창, 고등학교 동창.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말도 횡설수설하는 거 보니 뭔가 캥기는 게 있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래? 하고 일단 넘어간 뒤 다른 이야기들로 주의를 분산시켰어요. 그러니 남편은 그 이야기는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지 긴장이 풀어져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더군요. 저는 그 사람 자취방에서 자고간이 있더라도 핸드폰 내역을 뒤질 생각이었죠. 제가 자연스럽게 잘 준비를 하자 그 사람도 씻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바로 그때 핸드폰을 뒤져보았는데 정말 참담한 사실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저렴한 사이트도 아니고 동네 중고거래 어플에서 예단 물품들을 구해왔더라고요. 그것도 시계랑 주얼리 따로, 명품 상자 따로 구해서 뭣도 아닌 물건을 명품 박스에 넣어서 선물했던 거였어요. 시계와 주얼리가 합쳐서 겨우 5만 원 돈이 나오더군요. 이놈은 완전히 저희 가족들에게 제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셈이었죠. 도대체 저와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제 최선을 다해 좋은 걸 해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가족을 속여가며 제 입속만 채우는 사람이 결혼하면 얼마나 더 지독할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걸 저희 부모님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사기라도 당했을까봐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던 걸 생각하니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저는 일단 급한 대로 그 화면들을 제 핸드폰으로 전부 찍어 놓았고 도저히 멀쩡한 낯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없어서 먼저 잠이 든 척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잠이 든 걸 확인하고 곧바로 불을 끄고 잤습니다. 저는 밤새 머리를 굴렸어요. 파혼을 하긴 하더라도 결코 곱게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새벽 일찍 오전 반차를 신청했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생겨 좀 늦게 출근하게 되었다고 들러댔어요. 그래? 그럼 여기 있다가 출근하려고? 아침만 간단하게 차려 먹고 설거지해두고 갈게.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아침 많이 먹을 거야? 평소 먹는 대로 먹을 건데. 왜? 쌀이 아까워? 아니, 무슨 소리야.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물어본 거야. 자기 이렇게 갑자기 출근 시간 늦춰진 건 처음이잖아. 편하게 먹고 출근해. 그 사람은 쌀만 아까워할 뿐 아무런 의심 없이 저를 두고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새 생각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 사람이 제 부모님과 친구에게 했던 무례를 똑같이 돌려주기로 했거든요. 일단 쌀을 바닥 1cm만 남겨두고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렸어요. 참기름, 고추장, 간장, 소금, 후추 모두 똑같이 그렇게 1cm만 남기고 버려버렸죠. 계란이며 버터, 하여간 항시 빛이 되어 있을 모든 재료들은 다 그렇게 한 입만 남겨놓고 전부 버려버렸어요. 샤워를 하기 위해 들어가서는 샴푸와 린스, 바디워시도 똑같이 1cm만 남기고 전부 사용해버렸고, 수건도 8장 정도 바닥에 펼쳐놓고 씻은 뒤 전부 축축한 상태로 빨래통에 넣었죠. 주방 퐁퐁,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여간 눈에 띄는 모든 제품을 다 탈탈 털어서 옹졸하게 한번 사용할 양만 남기고 전부 버려버렸어요. 복수라고 하면서도 저도 제 자신이 치사하고 쪼잔해 진잘머리를 쳤네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비치해둔 휴지는 전부 쏙 빼서 휴지심만 남겨놓은 채 휴지 알맹이만 가방에 넣어 들고 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답니다. 사무실에서 산뜻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야,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아니, 자기 아침 먹고 갔다면서 뭐 해 먹었어? 뭘 했길래 쌀이 하나도 없어? 쌀이? 왜? 쌀이 어떤데? 아니, 냉장고 아니.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뭘? 내 집안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고. 그 사람은 저와 통화를 하며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는 듯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더군요. 종국에는 거의 혼비백산해서 횡설수설하다가 제 자취방으로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화가 잔뜩 나서는 개거품을 물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이한테.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차분하게 말로 하면 될 것이지. 아까운 물건들은 왜 망가뜨려놔? 남의 물건을 왜 맘대로 버리냐고. 왜 생사람을 잡아?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그러는 나야말로 좀 물어보자. 너야말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이에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제가 전날 찍어온 중고 어플 거래 화면을 보여줬더니 그 사람은 한순간에 입을 싹 다물더군요. 저한테 걸릴 수도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아주 눈이 튀어나올 만큼 크게 뜨고선 어버버 거리는 거였어요. 나는 니네 부모님한테 예의 차린다고 거기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이불로 혼수 이불을 해드렸는데 너는 뭐? 중고 어플에서 시계며 주얼리 모두 모조품이고 박스만 아주 명품으로 멋들어지게 사왔더라. 성성이 아주 기가 막히네. 아니 그건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드리려고 했었어. 당장은 결혼 준비도 있고. 진짜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 내가 미쳤다고 너같이 궁상 맞고 못돼 먹은 인간이랑 결혼 같은 걸 하겠냐? 당장 파혼할 거니까 내가 사다 준 혼수입을 당장 내놔. 뭐? 그걸 갑자기 이렇게 정하는 게 어딨어. 너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 이미 서로 부모님도 다 인사 한마당에 한순간에 이러는 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네가 지금 예의를 운운할 자격이나 돼? 니네 집안이야말로 상견례 때부터 예의는 밥 말아먹고 식당 반찬이나 훔치고 있었던 주제에 기껏 축가 축사 해주겠다는 친구 카페에서도 그저 휴지랑 설탕 훔쳐갈 생각밖에 안 했잖아. 네가 하는 짓이 진상도 이런 구질구질한 진상이 없을 정도로 최악인데 내가 왜 그 꼬라지를 참아주고 살아야 돼? 내가 너랑 그래도 만난 기간이 있어서 충고해주는데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결혼할 신부 부모님을 얕봐도 유분수지. 어쩜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서 이딴 짓을 하냐? 말 다 했어?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그 모조품이라도 감지덕자인 줄이나 알아. 너희 집안 수준에 무슨 명품식이나 바래. 유리인지 다이아인지 구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명품식이나 따져. 나 아니었으면 실업자 신세 면하지도 못했을 것이. 니네 가족들한테는 그 모조품도 아까워. 알아? 예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도 너처럼 사치 심하고 남의 살림 거덜내는 여자랑 결혼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 파혼해! 파혼! 자기가 궁지에 몰리게 되자 결국에는 그 남자는 지 본심을 드러내며 악을 쓰더군요. 제가 연애할 때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추악한 민낯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파혼을 결심한 게 얼마나 잘한 짓인지 새삼 다시 깨달았네요.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이며 스튜디오 등 대부분 같이 모아온 공동금액으로 결제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칼같이 계산해서 나눌 수 있었어요. 물론 손해가 막심하긴 했지만 이만큼 일찍 파오는 것도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혼수 이불이나 내놓으라고 했죠.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었는데도 그 사람은 자꾸만 혼수 이불을 안 주더군요. 제가 확 신고해버리기 전에 내놓으라고 연락을 한 50통 정도를 했는데 그제서야 민기적거리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이불 중고거래 어플에서 찾아봤는데 중고 시세가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 어차피 이 이불 네가 쓸 것도 아니고 너도 막상 받으면 팔 거 아니야. 내가 현금으로 30만 원 줄 테니까 그 문제는 이만 끝내자. 개소리 하지 마. 그 침구 세트가 전부 합쳐서 90만 원이 넘었거든? 어디서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퉁치려고 해. 내일 당장 우리 집 문 앞에 갖다 놔. 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느냔 말이야. 난 네 집 앞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기 싫거든? 네 얼굴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너도 나도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건데 감정적으로 굴지 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네. 그럼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갈 테니까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든지 해. 예식장 예약까지 전부 되어 있는 상태는 아예 사실혼으로 쳐서 파혼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다더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서로 변호사 비용 몇백씩 써가면서 지지부진하게 한번 싸워볼까? 그러자 그 인간은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욕을 내뱉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욕을 짓거리고 싶은 사람은 오히려 저였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문 앞에 혼수 이불이 와 있었지만 저는 그 인간이 덜 혼이 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 욕지거리들이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결국 혼수 이불은 혼수 이불대로 다시 받고 파혼 위자료는 파혼 위자료대로 따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그제서야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대체 왜 그래?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그날 험한 소리 한 건 미안해. 알잖아. 요즘 우리 파혼한 걸로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 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서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참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너는 네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야지만 염치가 생기는구나. 진짜 징글징글하다 정말. 내가 그동안 너 따위 인간한테 낭비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 위자료는 꼭 받아내야겠으니까 예민이고 자시고 일이나 열심히 해. 손에 메꾸려면 매일같이 야근해도 모자랄 테니까. 정말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정말 끝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굴 거야? 어디 계속 그렇게 큰 소리 내봐. 네가 저번에 욕했던 거부터 지금 윽박 지르는 것까지 전부 증거로 써먹을 테니까. 결국 그 구질구질한 인간은 저에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는 꽤 큰 돈의 파혼 위자료까지 챙길 수가 있었답니다. 그 과정이 저한테도 그렇게 즐거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승소를 하고 위자료를 받게 되니 분노가 사그라들긴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도 몇 년간의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전부 낭비를 했네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헤어지게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고 살아가려고요. 혼인신고를 미리 안 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모든 사건이 끝난 요즘 저는 적당히 저축하고 적당히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생겼던 절약하는 습관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절약한 돈을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 결혼까지 할 뻔했던 그 인간처럼 짠돌이이다 못해 인성까지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균형 잡힌 경제 습관을 유지해 나갈 겁니다. 저의 기막힌 파원 스토리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